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여운 아기 염소, 즉 새끼 염소들과 그들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할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높은 산에서부터 푸른 초원까지 염소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염소는 인간이 가장 먼저 가축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염소의 역사는 만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이 시작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강인한 동물들과 처음으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말이죠. 염소는 우리 조상들에게 필수적인 식량, 즉 우유와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단순히 식량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염소의 가죽뼈 그리고 뿔까지 모든 것이 귀중한 자원이었죠. 마치 우리 전통에서 소를 귀하게 여기듯 말입니다. 척박하고 위험했던 고대 사회에서 염소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염소는 히말라야 산맥의 유목민부터 브라질 북동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에서처럼 말이죠. 염소의 세계에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사냥, 흑염소, 백염소 등 다양한 염소들이 각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세기 동안 인간은 특정한 특징을 가진 염소들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300종이 넘는 염소 품종이 존재하게 되었죠. 마치 한우처럼 꾸준히 품종 개량을 해온 것처럼요. 작은 아프리카 피그미, 염소부터 크고 위풍당당한 마코르까지 염소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진돗개와 풍상해처럼 크기와 생김새가 다르지만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요. 자넨 염소처럼 어떤 염소들은 젖소처럼 우유 생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홀스타인 젖소와 같죠. 앙고라 염소처럼 부드럽고 윤기나는 털로 유명한 염소들도 있습니다. 마치 캐시미어처럼 고급스러운 털을 가지고 있죠. 보어 염소와 같은 몇몇 염소들은 고기로 유명합니다. 염소 불고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각 염소 품종은 저마다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염소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우처럼 말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 모든 것이 눈에 나타나잖아요. 숨겨진 이야기들도 눈빛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염소의 눈을 들여다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염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신비로운 세상, 미스터리 존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리 눈은 동그랗지만 염소의 눈은 네모나죠. 그래서 염소는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초능력처럼요. 고프로 카메라의 광각 렌즈처럼 넓은 시야를 가진 것 같아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이 넓은 시야 덕분에 적이 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죠. 마치 센서가 달린 것처럼요. 오랜 세월 동안 염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능력을 발달시켜 온 거예요. 우리 집 보안 시스템처럼 말이죠. 네모난 눈 덕분에 거리 감각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산처럼 험난한 곳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죠. 마치 GPS가 내장된 것처럼요. 산악 등반에는 필수적인 능력이죠. 다음에 염소와 눈을 마주치게 된다면 염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염소의 놀라운 눈은 동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마치 HD 화질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염소의 세계에서 아기 염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빨리 아직 워플릴렉스로 비틀거리면서도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입니다. 엄마 염소는 걱정 많은 엄마처럼 따뜻한 눈길로 아기 염소들을 지켜봅니다. 몇 시간 만에 아기 염소들은 뛰어다니며 서커스처럼 놀라운 장난기로 주변을 활기 넘치게 만듭니다.
탐험하고 배우려는 이들의 본능적인 욕구는 이 놀라운 생명체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염소의 세계는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 배, 흠, 마치 음악처럼요. 이러한 소리를 통해 염소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염소들만의 특별한 대화 방식입니다. 모든 염소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지문처럼 각기 다릅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친구를 부를 때, 배가 아플 때, 기쁠 때 매번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갔을 때 와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죠. 어미 염소는 수많은 새끼들 중에서도 자신의 새끼 울음소리를 알아챕니다. 마치 우리가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요. 많은 염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갑작스러운 높은 울음소리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도둑이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모두가 도망치기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낮고 편안한 소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식혜를 마시고 아! 하는 것처럼요. 편안하게 쉴 때 염소들의 울음소리도 차분해집니다. 염소는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거나 위로 치켜드는 행동은 마치 우리가 네 또는 아니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머리를 치켜드는 것은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울음소리와 몸짓을 통해 우리는 염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실제로 매우 영리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염소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카우보이와 그의 말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염소들이 딱딱하고 질긴 식물들을 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비밀은 바로 염소의 놀라운 소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신비, 자연의 마법 지팡이와도 같죠. 이 시스템의 주인공은 바로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염소의 위입니다. 마치 마법의 압력소처럼 섬유질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돌소처럼 말이죠. 첫 번째 위는 미생물들로 가득 찬 발효 탱크와 같습니다. 흡사 미생물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죠. 두 번째 위는 마치 채처럼 작용합니다. 해로운 물질들은 걸러내고 소화된 음식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마치 클럽의 경호원 같다고 할까요? 세 번째 위는 물을 흡수하고 음식물을 더욱 잘게 분쇄합니다. 꼭 믹서기 같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에서는 소화액이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야 합니다. 금상첨화죠. 험준한 산비탈부터 좁은 절벽 틈새까지 염소는 그야말로 산악지대의 제왕입니다. 마치 전문 산악인처럼 말이죠. 염소의 신체는 산악용 세륜 구동 자동차처럼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덕분에 마치 발의 초강력 접착제라도 바른 듯 놀라운 접지력을 발휘합니다. 각 발굽에는 고무처럼 질긴 패드가 있어 흡착판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법 같죠? 강력한 다리 근육으로 올림픽 선수처럼 높이 점프합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죠. 마치 날렵한 경주용 자동차 같지 않나요? 스파이더맨처럼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어린 새끼 염소들은 인디아나 존스처럼 울창한 숲을 날렵하게 누빕니다. 염소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소는 아주 호기심 많은 동물이에요. 마치 탐험가 정신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죠. 염소의 미각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잎사귀, 나뭇가지,
나무 껍질을 씹어보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까지 씹어보기도 하죠. 마치 김장철 배추 맛보듯 말이에요. 이렇게 씹어보는 행동은 먹이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아요. 먹이를 먹을 때마다 맛, 질감, 영양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죠. 마치 맛집 블로거처럼요. 염소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장난도 잘 쳐요. 마당소애처럼 말썽을 피우기도 하죠.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호기심 덕분에 염소는 산, 들, 심지어 도시 근교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홍길동처럼요. 수천 년 동안 염소젖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영양가 높고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염소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귀중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젖보다 염소젖을 마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염소젖은 세계의 젖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크리미하고 약간 새콤한 젖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염소젖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젖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어머니께서 정성껏 끓여주신 미음처럼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소박하지만 다재다능한 염소젖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된장처럼 염소젖으로도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부드럽고 딱딱하고 새콤하고 순한 맛까지 다양한 종류의 치즈도 염소젖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염소젖으로 만든 제품을 보시면 그 풍부한 역사와 영양적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염소젖처럼 우리의 건강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염소가 얼마나 지구 친화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염소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며 브라질 북동부의 건조한 지역처럼 풀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해 염소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염소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여러 곳에서 방목하면 군보풀과 같은 잡초는 줄어들고 카틴과 같은 토종 식물은 보호됩니다. 많은 식물을 키우는데 염소가 도움이 됩니다. 염소 분뇨는 영양분이 풍부해서 밭의 비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정원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 퇴비처럼요. 세계의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염소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브라질의 가족 농장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이는 염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두레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소와 아기, 염소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동물들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우리는 염소의 역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종류의 염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더 가까워졌고 염소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의 다른 경이로움도 함께 탐험해 볼까요?